없습니다. 네. 아 괜찮.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예. 네, 차에서 가져가면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좀 도움이 되시나요? 예. 좀 얻어가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사실 이렇게 피드백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재졌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안 해주셔야 제가 페이지 막 넘기는데 너무 집중을 잘해주시니까 부연 설명드리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5시까지 좀 최대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액기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사 센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근데 일사 센서도 등급이 있다. 우리가 가장 현장에서 많이 보시는 센서 중에 하나는 까만색의 미제 센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레디에이션 센서라는 게 있고, 요즘에 혹시 파르 센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광합성, 유효, 광량자성, 밀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작물이 광합성할 때 필요로 하는 대역대의 파장을 찍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걸 찍는 거냐, 이렇게 사실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지역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 데이비스사라고 하는 미국 제품은 사실은 작물 전용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장점이 사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제어하실 때 100와트 줄 퍼 센티미터 자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적 광량산 단위를 통해서 물을 주는데, 이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100줄이 차면 물이 들어가라 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이건 열량 단위로 볼 수 있는데, 햇볕량이 좋으면 광량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누적 광량이 빨리 쌓일까요? 좀 천천히 쌓일까요? 빨리 쌓이죠. 그렇죠. 그럼 100줄이 차면 물 들어가라 그러면요, 날이 좋으면 1, 2, 3, 4, 5, 6, 7, 8, 9, 10, 100kg 물이 들어가요. 근데 흐리면 어떻게 해요? 1, 2,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 들어가는 간격이 어떻게 해요? 날이 좋으면 좁아지고 흐리면 늘어나는 거. 요거에 따라서 물 주는 것을 우리가 일사 누적 광량에 대한 제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는 적산 일사량이라고도 하는데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좋으면 물을 더 자주 빈번하게 주겠다. 날이 흐리면 물을 자주 안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광센서, 일사센서에 따라서 이러한 일사 누적 광량 또는 적산 일사량에 따라서 관수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포인트는요, 이거는 사실은 딸기에는 안 맞는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선도농가분들도 계시는데, 거꾸로 기존에 단가가 높았던, 지금은 가격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파프리카, 토마토가 원래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었지 않습니까? 예. 20년 전에 저희 스마트폰 장비 들어간 데는요, 대부분이 다 파프리카거나 토마토였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갔던 토마토나 파프리카 장비의 양액기는 시간 타임으로 물 줬을까요? 일사 누적 광량으로 물 줬을까요? 저희가 설치한 건 100%다 일사 누적 광량. 예.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서 보면 아까 대표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시스템은 작물에 관계가 없어요. 작물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생육 저온을 알고 있고, 필요로 하는 ECPH 농도를 알고 있으면 환경적인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작물에 관계없이 조절이 가능한 거죠. 거기에서 등급이 나눠지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경차를 타면 고속도로 진입 뭐 막나요? 안 막나요? 경차 타셔도 100km 주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벤츠 뭐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왜 고가형 세단을 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폼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폼 내는 목적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있죠. 네, 그렇죠. 나 이 정도 당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가적인 안전상의 기능이라든가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운전자를 지켜주는 기능들이 탁월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양액기나 환경지역이도요, 왜 가격이 500만 원짜리도 환경지역이고 3천만 원짜리도 환경지역이고 1억짜리도 환경지역이냐라고 하면요, 결국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우리 농장에 대한 컨셉을 딱 잡으시고, 우리 농장은 이런 농장이고 이런 작물을 재배하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이 정도, 그러니 나는 단순이냐 복합 환경지역이냐 명확하게 나누실 줄 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양액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답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일산 누적 광량에 의해서 양액 공급을 한다. EC, pH를 맞춰서. 말씀드린 센서가 여기 있었네요. 저 까만색이 좀 싼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비싼 거. 그래서 이거는 왼쪽이 레디에이션 센서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이 피라노메타라고 하는데, 뭐 매뉴얼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물이 광합성하는 파장대를 더 잘 찍는 게 오른쪽에 있는 센서. 그러니 가격은 누가 비쌀까요? 오른쪽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도 설정하실 때는요, 그래서 대표님 짚어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어떤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냐, 도징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비료 채널입니다. 제가 아까 4개의 비료 탱크를 권장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3개짜리가 기본인 제품이 있고 4개짜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작물을 2작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B, C가 한 세트, A, B, C가 한 세트, 그럼 2세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6개가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저 개수를 6개까지 조작하면서 프로그램이
딸기 조작도 할 수 있고 토마토도 되는지를 사전에 아셔야 되겠죠. 가격으로만 얼마요? 오케이 1,000만 원 설치 조절하려고 했더니 프로그램이 없으시면 어떡하죠? 네, 7년 동안 내놓으시는 거예요. 네, 7년 지나야 또 보조사업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따져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용하는 유량이나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혼합탱크 방식인지 아닌지, 센서리는 기상 센서가 필요한지, 내부 온습도가 필요한지, 토양 수분이 필요한지, 지온이 필요한지 다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도입할 때 한번 종이에 써보세요. 그걸 가지고 업체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양익기 얼마요? 그럼 뭘 주실까요? 아니에요. 제일 비싼 거 마진이 없는데 이렇게 주머니에서 쪼닥쪼닥 하시다가 딱 꺼내시는 게 마진 제일 좋은 거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시려고 계신 대표님들이 조금 아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비싼 거라고 해서 우리 농장에 무조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적이 아무리 고가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농장에서 지어할 게 없고 맞지 않으면 그렇게 과투자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농장에 필요로 하는 적합한 양액기 환경제어기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예전에는 타사 제품을 비교했는데 요즘은 좀 민감해져 가지고요. 저희 것만 비교했는데 이렇게 달라요.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달라요. 채널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달라요. 그러니까 펌프 용량도 달라집니다. 센서 달 수 있는 것도 달라집니다. 원격 제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짜리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양액기가.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환경제어 시스템, 지상도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보시면 빨간 점이 환경 제어기고요. 아래쪽에 갈색으로 된 게 컨트롤 박스 전기 박스고요. 가운데 녹색이 CO2 센서, 파란색 두 개가 양쪽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은 무엇일까요? 네, 온도 센서나 습도는 하나만 있는 게 좋으실까요? 한 두 개 정도 있으신 게 좋으실까요? 네, 편차를 보려고 하니까 네, 온습도 상자는 두 개 정도가 요 제어되는 구역 안에 있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복합으로 하실 경우에는. 그래야 온도차, 습도차가 발생이 됐을 때 조작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런데 환경제어 시스템 들어갈 때 3단계 저거 제 마음대로 제가 정했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거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실제 농장 사용을 하시는데 그나마 기존에 컨트롤 박스를 수동으로 많이 쓰셨으면 또는 단순하게 변온 제어까지 쓰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으신데 처음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스마트폰 장비가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컨트롤 박스 조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환경적이가 문제가 생겨서 스톱이 걸렸어요. 천장 다 닫혔는데 내부 다 35도, 40도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업체 올 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시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작물이요. 그렇죠. 고온 피해보다 한 번에 다 주저앉죠. 그러니까 최소한 환경제가 고장이 나도 뭐는 하실 줄 아셔야 되죠. 환기창 열고 닫고 필요하면 차광 열었다 닫았다 필요하면 난방 수동으로 다 돌릴 줄 아셔야 되겠죠. 이거 모르시면 환경제를 쓰시면 안 돼요. 사고 나요. 주말에 나면 요즘에 저희 업계가 옛날엔 주말에도 전화 다 받았고요. 제가 초창기에 17년 전에는요. 초창기 들어왔을 때 11시에도 전화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11시가 돼야 농가 대표님들이 이제 씻고 내국으로 갈아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같이 나랑 해보자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전화 오면 저 엔지니어들 전화 받을까 안 받을까요? 요즘 친구들은 안 받던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지나면 업무 시간 지나면 전화 안 받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 저희가 회사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업무 시간 끝났으면 업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요. 요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던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이 돼가지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미국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센서, 구동기 위치 아셔야 될까요? 모르셔야 될까요? 우리 집에 1,000만 원짜리 환경제어가 들어갔는데 대표님 여기에 온수 상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센서 위치 아셔야 되겠죠. 자, 심지어 파프리카나 토마토 하실 때는 온도, 습도 센서 상자가요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에 정식해서 바닥에 있으면 센서가 어디예요? 생장점 인근으로 내려가야 돼요. 얘가 키가 커지면요 계속 두면요 이게 올라가고 잎사귀가 커져가지고 연면적 지수가 늘어나면 얘는 그늘 밑에 들어가 있는데 같이 올려줘야 돼요. 바뀌어줘야 돼요. 이거 위치 모르신다는 얘기는 제대로 쓰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기서 알고 계셔요. 자, 구동기는 뭐냐? 위에 있는 천창이 스크린이 열리고 닫힙니다. 이게 모터가 두 개가 저기 달려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밑에 있는 차광일까요? 아니면 위에 있는 모터가 차광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고장이 났는데 조치를 하려고 하면 엔지니어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알면 저거 고장났다 알려주시는 게 빨리 조치가 될까?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네, 그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환경적이 들어가면요
업체가 해줄 리가 만무해요. 저희도 자꾸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잘 안 해요. 저희 그 기술 팀원들이. 그래서 A4지 하나 꺼내놓으시고요. 누구 기준으로요? 대표님 기준으로 입구를 그려요.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온실 사각형으로 깍두기 하나 만듭니다. 들어가면 온수도 센서가 1번이 환경지역에서 가리키는 게 좌측이냐 우측이냐 표기해야 되겠죠. 모터가 올라가서 보니까 환기창 좌측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모터고 오른쪽에 있는 모터가 돌면 오른쪽 환기창이 열린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될까요? 모르셔야 될까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백 개가 될까요? 수천 개가 될까요? 우리 농장 안에. 그렇게 안 돼요. 손가락에 다 써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 필요도 없이 그냥 A4지에다가 체크해서 표기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려요. 네. 왜냐하면 면적 큰 데는 이게 도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면 그럼 도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도면 비용을 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도면을 아예 안 그려요. 네. 그래서 이거 나오질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하시는 대표님들은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파악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2단계에서 뭐 하신다고요? 자, 지금 우리 농장에 제어반을 딱 가서 눈 감고 딱 만지면 측창 1번 열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쵸? 이게 되셔야 환경자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가서 어느 게 1번이더라? 이거 찾고 있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스마트폰 들어가면요. 퀴즈. 그렇죠. 다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네요. 사실은 퓨즈가 많이 나가는데요. 근데 또 퓨즈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퓨즈는 보호장치입니다. 왜 화내시나요? 퓨즈 떨어지면요. 퓨즈가 안 떨어지고 얘가 전기 계속 보내면요. 모터가 타요. 그럼 이걸 끊어주면 얘가 고마운 놈인가요? 나쁜 놈인가요? 좋은 놈인가요? 고맙죠. 고마운 거죠 사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경보가 뜨거나 퓨즈가 떨어지면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화내실 게 아니고 거꾸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농장가 얘가 구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퓨즈를 센 거 달으면 막 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포인트예요. 대표님이 말씀하셨네요. 제일 중요하신 거. 퓨즈가 10A 하면 10A를 꼽으셔야 되는데 얘는 보호장비지 않습니까? 10A라고 하는 전류가 지나가면 통과가 되는데 모터가 뭐가 끼어서 안 돌아가요. 눈이 꽉 받쳐가지고 이 개폐가 여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면 전류량이 높아지면서 끊어져요. 왜요? 힘 받고 열 받으면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끄는 건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이 자꾸 떨어지면 귀찮은데 15A 딱 꽂으면 안 떨어지니까 와 그리고 집에 가시면 뭔가 고장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장비는요 차단기도 20A짜리가 똑똑 떨어져요. 30을 꽂았더니 오케이 아니신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농자재 안 되고요. 전기업체 좀 부르셔야 돼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까먹기 전에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네. 자, 그러니 제어반 숙달이 돼야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환경제어기로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친숙하시면 상관없지만 저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일단 환경제어기는 꺼두시고요. 저것부터 자꾸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언제죠? 잡기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놀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돌리면 이게 움직이는구나. 돌렸더니 지금 스크린이 닫히는구나. 열리는구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프로그램 만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해놓으셔야 돼요. 해놓으셔야 돼요. 업체한테 내가 글씨가 악필이니까 써줘 그러면요. 그거 들여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본인이 쓰셔야 돼요. 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악필이든 상관없으신 거야.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환경적 컴퓨터 옆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 1년, 2년만 넘어가면 이거 머릿속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네, 외우지 않으셔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숙달이 되시면 숙지가 돼버리시면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내가 가져놓을 수 있죠. 그러니 온도가 높습니다. 뭐 작동시킬 건가요? 환경적에서요? 온도가 높으면요? 네, 창문 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온도가 안 떨어져요. 팬 돌리고요. 강제환기 또 뭐 돌리실까요? 네, 미스트 틀어서 온도 떨어뜨리고 그렇죠. 포고도 돌리고 창문만 닫고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되시는 거죠. 닫았더니 광량이 준다. 생산량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실 게 있나 없나요? 네, 우리 집에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하실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고민하셔야 될 거 기후온난화가 오는데 그럼 우리 집에 뭔가 농장에다 이런 걸 놔야 될 것일까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셔야지만 환경적인 세팅할 때 이게 머릿속에 있으시겠죠. 그러니 딱 집어넣을 때 매번 할 때마다 우리 집이 상황이 온도가 높은데 뭘 조절해야 되는지를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집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나처럼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본 세팅은 업체에서 잡아주고 갈 수 있지만 세밀한 거 잡으실 때는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이 조금 내용 파악을 하셔서 온도를 이제 환기가 좀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환기창을 좀 빨리 열 수 있지 않을까요?
20도 세팅 잡아놨으면요 20도부터 열었더니 너무 고온으로 치고 올라가요. 그럼 20도가 아니라 19도, 18도에서 미리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온으로 받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경지역에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동 조작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가서 자동 한 번에 다 자동으로 싹 맞춰놔요. 환기창도 자동, 스크린도 자동, 난방기도 자동, 유동팬도 자동. 얘가 동시다발적으로 딱 돌면 이게 머릿속이 복잡해지실까요? 안 복잡하실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하나씩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제일 단순한 조작이 뭐가 있으실까요? 농장에서 쉬운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두 동작이에요. 열림, 닫힘. 쉬운 거는요 작동 정지가 쉬워요. 작동 정지하는 게 뭐가 있죠 온실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 걔도 열림, 닫힘. 더 단순한 게 있어요. 온풍기. 온풍기는 15도 밑으로 들어가면 작동, 16도 올라가면 스톱. 쉽잖아요. 이거부터 세팅을 넣어서 작동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희한한 게요. 이론으로 아는 거는 이게 긴가민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동 설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놓고 내가 설정한 대로 움직였다 그러면 오케이. 요거는 선명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쉬운 게 뭘까? 아, 유동팬 한번 해볼까? 온도 높을 때 작동, 낮을 때 작동, 온도 차가 두 개가 2도 이상 편차가 나요? 작동시켜보고 습도 차 날 때 작동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감을 잡으면 온오프 작동시키는 건 이제 감이 오셨죠. 그럼 그 다음에 자신감을 얻으시면 환기나 스크린을 가는데 왜 두 동작이냐? 환기만 보시면요. 환기를 열어요? 뭐가 기본이죠? 천창. 네, 천장 환기인데 뭘 기점으로 열까요? 얘가? 온도. 그렇죠. 온도 20도로 줬습니다. 열려요. 근데 여는데 확 100%가 다 열릴까? 아니면 찌끔찌끔 열릴까요? 조금. 그렇죠. 요거부터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찌끔찌끔 여는데 한 번 열릴 때 5% 열까요? 10% 열까요? 요거부터 세팅이 가겠죠. 자, 그럼 겨울하고 여름만 딱 비교하면요. 여름에 열 때는 3% 이렇게 여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름에 뜨거울 때는요? 여름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한 30%씩 열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겨울에는요. 바람이 이쪽에서 세차게 불어요. 5% 딱 열었는데 어떻게 해요? 확 들어오니까 내부 환기가 되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이때는 조금씩 여는 게 나을까요? 콱콱 여는 게 나을까요? 조금. 그렇죠.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이제 조금 머리에 쥐가 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쥐 안 나게 해드릴게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온도 보셨죠? 자, 햇볕량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름철에 날이 뜨거우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20도부터 열어야 되는데 햇볕량 광량이 높을 때는 20도에 여는 게 나을까요? 한 마이너스 2도 줘서 18도부터 미리 열까요? 미리 여는 게 그렇죠. 자, 그럼 습도가 높을 때는요, 여름철에. 마찬가지. 그렇죠. 습도가 높으면 사람도 불쾌지수가 네, 높아지죠. 장무체도 느끼는 체감 온도가 높아지죠. 왜 그렇죠? 공기 중에 습이 많으면 열 에너지를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열 에너지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분이 높은데. 바깥에 습도가 더 많으면. 그럼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외부 기상 데이터를 보고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 밖은 그냥 뜨거우면 여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벌써 두 번째 짚어주시는데요. 안개가 너무 끼면은 그렇죠. 바깥에 이렇게 닫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실까요? 뭐 하시면 좋을까요? 닫아야죠. 닫고 온풍기를 틀어줘야 되나요? 그렇죠. 틀 수밖에 없어요. 뜨거워. 여기 다 배우신 거예요? 어. 이해되시죠? 네. 이거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답 나오시는데 이게 머릿속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면 되겠구나 답 네.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고온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게 복합 환경제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제어할 수 있는 것들과 이게 내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조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아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답을 도출해 나가면서 세팅을 바꿔보면 뭘로 답이 나올까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빨리 나오는 거는 온도 습도 그래프. 온도가 적습으로 움직여지는지를 보실 수 있죠. 근데 그 타임을 놓쳤어요? 한 2주 지나면 작물이 생기요? 때까지 나오겠죠. 네, 뭐 팽압이 팍 퍼들어지거나 쪼글쪼글해지거나 답이 나오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제어로 가게 되면 환기창 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에 여는 환기창이지만 여는 퍼센티지도 다르게 우리가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광량이 높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줘서 빨리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겨울에 풍속이 바람이 센데 그러면 20도에 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온도를 플러스를 해주는 게 나을까요? 풍속이 세면요. 그렇죠. 적게 늦게 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바람이 풍속이 세지면요. 온도 값에 플러스 2도, 3도를 줘요. 그럼 22도에 여는 게 아니라 버텨요. 왜요? 어차피 바람이 세게 부니까 피복제에서 열기를 뺏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늦게 열어요. 플러스 2도 그러면 22도에 열리는 게 아니라 22도가 넘어가야 열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람 되게 불 때는 안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대표님 같은 분들은 스마트폰 쓰시는 게 맞으신 거예요. 네, 지금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게 불 때는 그렇죠. 안 올라가요. 맞습니다. 이게 열을 피복제에서 뺏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이 산들산들 바람 불 때와 바람이 많이 치면 쉽게 생각하면 공기 닿는 면적이 빨리 지나가면 많이 닿잖아. 그러니까 열을 많이 가지고 뺏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님 저렇게 이해하시면 환경적이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쓰지 마세요. 좀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그런 경우.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모듈별로 이렇게 하나씩 접근하시다 보면 환기까지만 열었다 닫았다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제조사에서 만들 때 프로그램이 환기 설정이 엄청 다르게 만들고 유동팬 설정이 엄청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칸 똑같이 몇 시부터 몇 시 작동인데 온도 얼마고 작동 시간 얼마고 이렇게 똑같이 순번을 똑같이 매겨놨을까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해보셔서 그 섭렵을 하시면 나머지는 똑같아. 세팅만 조금 바꿔. 온도 습도나 이런 거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럼 실제 사례인데 한 10년 전 사진입니다. 벌써. 환경적 옆에 컨트롤 박스 안쪽에 양액지역이 있고요. 보통 컨트롤 박스 옆에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전선값 아끼려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전선 긴 거보단 짧은 게 낫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보시면 양액기는 안쪽에 들어가 있죠. 환경지역하고 컨트롤 박스는 밖으로 나와 있죠. 파이프 이렇게 기둥 보이시죠? 여기에 비닐로 격벽을 칠 거예요. 그럼 지금 컨트롤 박스와 환경지역은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온실 내부인가요? 온실 밖인가요? 이게 사실은요. 환경지역이도 뭐 5도에서 또 50도까지 써도 된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고가형들은요. 근데 50도 올라가면 얘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온도가 너무 낮아져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온실 내부로 들어가면 뭐 하죠? 열 소독하실 때 4월달 5월달 넘어가면서 특히나 뭐 7, 8월달에 열 소독해서 대지 상토 소독한다 열로 뜨겁게 온실 문을 닫아야 밖에 한 28도만 올라가게 되면 내부는요 60도, 70도, 80도 올라가요. 한 75도까지 올라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70도 올라가는데 쟤네들이 생으로 그 뜨거운 데 이렇게 노출돼 있으면 그러니까 퓨즈가 자꾸 터지는 거 아니신가? 퓨즈가 터지는 건요 진짜 열받아서 그래. 전류량이 늘어나니까 열받으니까 거기에 납합근을 만들어서 납은 100도 안 넘어가도 끊어지지 않습니까? 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 박스를 실내에다가 두고 태양열 그대로 받으면서 뜨거운 데 두면 퓨즈가 자꾸 나가는 거 아닐까요? 왜 퓨즈를 다발로 이만큼씩 한 봉지씩 주실까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게 그렇게 나가는 게 정상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경지역에 하시면 그래서 저희는 권장사항이 밖으로 좀 빼셔라. 기계실 쪽으로 넣어서 직사광선 받지 마셔야 되고 온도 습도 뜨겁거나 습한 것도 권장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스마트폰 장비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옛날처럼 들어가지 않고 다 기계실 안쪽으로 아예 넣어버리고요. 근데 왜 밖에다 하느냐? 그래야 내가 수동으로 돌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기 뭐가 있죠? 양액기 뒤에 보면요 통창 하나 내시면 되죠. 이렇게 통창 하나 내고 돌리고 이렇게 넘겨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스마트하게 바꾸시는 것을 지금은 권장해드리고 보관할 있습니다. 때요. 네. 저게 끝에다가 봉투에다 그 흉도 안테나 적어놔요. 아 원래는 그게 적혀져 있는데 그게 보낼 때 박스 그 컨트롤 박스 제작하시는 분들이 매직 같은 걸로 쓰시는데 지워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걸 바꿔서 띄어가지고 완전히 아작이 났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 제일 좋으신 거는 요즘에 스마트폰 기능이 좋아져가지고요. 이 사실 퓨즈가 잘 안 보이시는데 저도 잘 안 보여요. 이 사이드 보면 네. 숫자가 이게 파져 있어요. 글자가 파여 있는 게 근데 안 있어요. 보여요.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어갖고 땡기시면 돼요. 그럼 다 보여요. 아, 요즘에 스마트폰이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밝은 데다 갖다 이렇게 땅바닥에서 굴려가지고 그래갖고 글자가 보이면요. 지금 찍어서 웃기는데 땡기세요. 2암페를 띄운 거야. 아, 그러실 수 있어요. 올라가면서 아작이 났어. 네네네. 서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 있으십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웬만한 것들은 줌 기능이 워낙 확대가 잘 돼가지고요. 바닥에 놓고 찍으셔서 그 땡기시면 돼요. 생각은 못했어요. 네네. 근데 오늘 안 다 보여갖고 그냥 이렇게. 아 오늘 대표님 뭐 하나 얻어가시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나 드릴 수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안으로 넣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지역에는 실제 전기 컨트롤 박스에 신호선을 투입을 해서 릴레이를 작동시킨다고 보시면 되세요. 약한 전기가 들어가는 릴레이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고 직접 모터에 전기 220, 300V를 보내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제어 개요 스마트폰 장비나 양액기 쓰시면 이 정도는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역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전기 신호는요 얘한테 가요. 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컨트롤 박스 열으셔가지고요. 이게 스마트폰 장비가 없으시면 저런 부속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고 빨갛게 점찍혀 있는 이런 것들을 릴레이라고 하는데 전기는요
제여기에서 24V가 릴레이에 갑니다. 그럼 저 뒤에 마그네틱 스위치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릴레이가 작동을 해야지만 마그네틱 스위치에 전기가 들어가요. 그럼 마그네틱 스위치는 어디에요? 펌프나 개폐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무조건 들어가요. 이건 전기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기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 장비가 되었든 전기 자동 제어가 되었든 그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한 24V 전기로 중간에 있는 릴레이를 작동시키고 릴레이, 마그네틱 스위치 얘네들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 있는 전등에 불을 켜려고 하면 저기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죠. 스위치를 저렇게 그냥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치인데 전기 들어가면 붙어요. 전기 끊어지면 떨어지는 스위치. 근데 릴레이는 약한 전기에 24V에 움직이고요. 오른쪽 가운데 세 번째 있는 마그네틱 스위치는 220V에 움직이는 스위치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스위치다. 그러니 작동을 시키면 릴레이는 저 빨간 부분이 LED인데 작동이 되면 틱 소리가 나면서 점등이 돼야 돼요. 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옆에 거랑 바꿔보시면 돼요. 보통 스마트폰 장비 들어가면요. 릴레이가 하나가 아니라 똑같은 사양의 릴레이가 여러 개가 다다다다닥 꼽혀있어요. 그러니 1번 릴레이가 환기창에 들어가는 릴레이인데 얘가 뭔가 작동이 의심쩍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빼고 옆에 걸로 꽂아서 작동시켜서 살아나면요. 누구 문제요? 릴레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양액계 펌프가 안 돌아요? 릴레이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는지 체크하셨는데 LED 점등이 안 돼요? 걔가 문제겠죠. 이거 엔지니어가 가도 사실상은 저거 하러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거 했는데 15만원, 20만원 내실 의향이 있으시냐? 저거 하고 가는데 20만원 내시면 돈이 아까우실까 안 아까우실까요? 몰라서 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하는 거는 업체분들도 요즘에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알려드립니다. 네, 근데 요 정도는 만약 저게 릴레이 하나가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업체가 오는데 2박 3일 걸린대요. 우리 장물은. 그런데 중요한 거 전기자재 만들 때 뭐부터 하셔야 되죠? 반드시 하셔야 될 거. 박스 열면요. 뭘 만지신다고 하면 스위치 차단기 반드시 내리셔야 돼요. 반드시 내리셔야 되고요. 뚜껑을 열었는데 지금 가동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침 발라서 막 이렇게 찍어보시면 될까 안 될까요? 죽어요. 이거 진짜로. 이거 찍으시면 안 돼요. 왜요? 움직이지는 않는데 전선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은요. 전기가 지금 들어와서 스탠바이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지시면 안 돼요. 특히 모터가 도는데 그 전선 만지시잖아요. 이거 진짜 사망에 이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컨트롤 박스 여시면요. 그냥 습관화 시키세요. 그냥 전기 앞에 용감할 필요 없기 때문에 스위치 일단 내리고 퓨즈를 가실 때도 퓨즈가 막 꼽으시잖아. 빵빵빵. 이거 하지 마시고요. 차단기 내리시고 안전하게 꼽으시고 전기가 무섭다. 그럼 고무장갑 끼세요. 그리고 꼽으세요. 전기 안 통하게.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 릴레이는 잡아 뽑으실 수가 있어요. 네, 좀 힘이 없어서 내가 못 뽑는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분을 시키시면 됩니다. 요거 빼서 꽂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혹시나 고장 났을 때 간단하게 조치가 되세요. 큰 비용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는 위험한데 전선 빼고 해야 되는 건 위험하지만 저 릴레이 정도는 빼고 다리 위치만 보셔야 됩니다. 다리가 밑에 11자로 생긴 게 있어서 뒤집어 꽂으면 다리가 휘어요. 그리고 다리 위치 보시고 꽂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저거 혹시나 주변에 뭐 그 전기 자재상 같은 데 가시면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사진 찍어서 보내서 이런 거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시고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양액기 회사에 얘기해서 양액기 회사 판매하는 업체에 전화하시면 농자재 요즘은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죠. 그럼 가서 사다가 내가 꽂을 수만 있으면 간단하게 또 조치가 가능하실 수 있겠죠. 다른 거는 몰라도 릴레이는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차단기만 내리시면. 자, 그리고 제가 환경제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제약에 또 맹점이 있네요. 환경제약의 태생은 어떤 운실일까요? 단동하우스일까요? 연동하우스일까요? 연동하우스일까요? 연동 중에서도 비닐 피복일까요? 유리온실일까요? 얘가 태생이 여기에요. 근데 뭐가 없나요? 딱 도시. 네덜란드 나빠요. 온도 비교 우리랑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저긴 없는 게 뭐가 보이시죠? 측창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자,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많이 안 뜨거워지니까 상부에서만 살짝 열면 그래프가 이쁘게 나올까요? 이쁘게 안 나올까요? 훨씬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환경지역에는 태생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고가형의 고성능의 유리온실, 벤로형의 유리온실이 사실은 얘네 태생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입산 제품들은요 저런 온실이거나 습고가 높은 연동하우스를 기점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온실에서는 맥을 못 쳐요. 왜요? 우리나라는 온실이요 단독인데요 온실 안에 온실을 짓는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온실 안에 온실이 2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삼중이에. 자, 측창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안으로 환기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조절하나요? 그래서 기성품으로는 조절이 제일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단동하우스에 3중 비닐하우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심지어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나 없나요? 아니,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온풍기나 하나 떼고, 예, 이게 부직포 넘어가는 것도 이게 중첩이 돼서 타고 넘어간다 해서 수동으로 많이 돌리세요. 안에서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측차 1중, 2중, 3중, 유동팬 하나, 난방기 정도, 뭐 그 다음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복합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한 거 쓰셔라. 자,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환기창이 위쪽에 이렇게 사각으로 뚫려져 있는 거 보시죠. 보통 한 15%, 25%밖에 안 된답니다. 환기율이요. 뚫려져서 열리는 환기창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측창이 측면부로 1중, 2중 엄청나게 환기율이 높죠. 여름이 뜨거워서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단동이 됐든 연동이 됐든 측면부에 측창을 열었어요. 5% 열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러면 안 되죠. 밑에 치마가 한 60cm 정도가 있으니까. 치마가 있으니까 열어도 열린 게 아니더라. 그런데 한 10% 열자마자 어떻게 해요? 조금 삐끔 열리면 찬바람이 쑥 들어오는 어려운 온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동하우스에 권취실학기라고 하는 방식이 사실은 환경적에서 이게 답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고 닫을 때 조금 맹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동도 그렇고 연동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환경지역의 성능은 어디에서 결판이 난다고요? 원실 구조물에서 끝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작물도 마찬가지야. 지금 하우스 파이프가 60cm 간격으로 이렇게 파이프가 들어가는 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직포가 접어놓으면요, 한 1m, 1m 양쪽에 2m가 이렇게 부직포가 접혀져요. 그리고 중간에 파이프가 60cm 간격으로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온실이 있고요. 부직포나 이런 것들 접으면 한 30cm밖에 폭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온실의 석가래 간격이, 파이프 간격이 4m라고 하면요, 그늘이 어느 쪽이 많아질까요? 부직포 2m이고. 이거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환경적인 성능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요? 있죠. 환경적인 성능하고는 관련 없고요. 구조물에서 일단 광량이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보시면요, 환경적이만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구조물, 시설물, 피복제, 그 안에 뭐 어떤 구동장치가 들어가 있는지도 사실은 다 관련이 있어서 2m 폭이면요, 해가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 그림자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밀려갔다가 그럼 밑에 있는 작물들의 광량이요? 2m 폭만큼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환경적인 기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골조가, 골격자재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피복제가 광투가율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했는데 그림자가 지니까 피복제를 비싼 거 쓰면서 뭘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산광필름. 산광필름은 빛이 들어오면 직진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일부 달리고 줄어들면서 퍼져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재배하면요, 여기 그림자가 딱 지게 되면 여기 작물, 해가 이쪽에서 뜨면 그림자가 생기니까 여기 빛이 안 가요. 근데 산광필름을 쓰면 여기가 가운데가요, 환해지죠. 그래서 산광필름까지 들어가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들어간 온실에서 지어라는 환경제어기와 그냥 부직포 한 2m의 그림자가 지는 온실에 골재도 많이 들어간 온실에서 지을 경우에 생산량이 똑같을 거다. 여기서 판이 그냥 갈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적이 들어갈 때는 첫 번째 궁합의 조건이 온실 구조물. 요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적 모듈 그러면 천창 열고 닫습니다. 측창 열고 닫습니다. 요거 환기. 스크린, 차원 스크린, 보온 스크린, 난방하는 거. 난방 중에서 환경제어 시스템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난방 중에? 온풍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환경제어는 온풍기 별로 안 좋아해요. 온풍기가 특징이요, 공기의 온도를 대류 현상에 따라서 공기를 뜨거운 열풍을 불어서 빠르게 공기 중의 온도를 빨리 올리죠. 온풍기 꺼지면요, 온도가 확 떨어지죠. 그럼 또 돌려요. 확 올라갔죠.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온풍기의 단점. 그런데 온풍기를 단동하우스에 한 10개 넣으시나요? 10m 간격으로? 몇 개 넣으시죠? 몇개 안 넣죠. 네, 100m, 97.4m라고 하면, 표준 온실에 97m 된다고 하면 앞에 하나만 두죠. 그럼 열기가 앞에서 뿜어내면 제일 뜨겁고 건조한 데는 어딜까요? 온풍기 앞에. 그러니까 딸기가 틱반 현상이 고온 건조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저 뒤까지 고르게 이 온도가 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내요. 그래도 그 비닐을 갖다 달아가지고. 덕트 달아서 보내시는 방법. 그렇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덕트까지 쓰시는 방법이 있죠. 근데 덕트가 없다라고 하면 균일하게 온도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환경적 시스템 들어갈 때 우리 농장에 대한 이런 상황 파악이 안 되시면 들어가도 사실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난방 레일 파이프를 쓰는데 혹시 온수 난방 파이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닥에 레일 파이프 이거 뭐 하는 용도죠? 레일 뭐 하는 거죠 이거? 뭐 작업 때 물이 이동. 온수가 지나가는. 그렇죠. 작업 때나 이런 거 작업 차량 지나가지만 중요한 거는 뜨거운 물이 들어가요. 네. 돌아서 나온 물의 온도는요? 다시 또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열기를 뺏겼으니까 나온 온도가 식죠. 보일러로 다시 보내. 근데 여기 핵심적인 기술이 하나가 들어가요. 식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을 보일러로 보내서 데펴갖고 다시 들어와서 뜨거운 물이 돌아가는데 자 난방관의 온수 온도를 65도로 맞췄다고 해서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내부 온도가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게 18도입니다. 근데 처음에 여기 들어갈 때는 17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 65도짜리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럼 이게 18도에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네. 그러다가 환기창이 20도에 맞춰놨으면 20도 넘어가면요? 열리죠. 열리죠. 그럼 온도가 쭉 떨어지니까 난방 보일러가 또 또 돌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찬물을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내다가 이게 T자 밸브를 달아서 삼방 3웨이 밸브가 찬물하고 들어오는 뜨거운 물을 섞어요. 같이. 그래서 여기다 수온 센서를 달아서 온도를 맞춰요. 기가 막히죠.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보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걸 맞춰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65도로 계속 가면 온도가 19도, 20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60도, 55도 떨어뜨리죠. 그럼 18도 넘어가다 어떻게 해요? 중단되죠. 네, 멈추겠죠. 왜요? 이거는 물 자체가 물하고 공기하고 비교하면 누가 온도가 더 오래 유지될까요? 물이 오히려 물이 훨씬 더 액체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열 에너지를 조금 더 머금고 있으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온도가 착 맞아지면 그 상태로 물만 순환시켜도 되겠죠. 요게 온수 난방 기능에서 환경지역에 있을 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똑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통 환경지역이 좀 고가형을 쓰시는 경우에는 온수 난방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스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습도 낮을 때요. 습도를 높여주는 목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쓴 적이 없는데 작물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유황온증기를 태우는데 유황온증기를 왜 태우시죠? 딸기밭에 태우시는 경우 저온에 저습일 때 발생되는 친구가 누가 있죠? 저온, 저습, 흰가루. 네, 설탕 뿌린 흰가루는요. 저온일 때, 저습일 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클 때 발생되는 친구 4월 달에. 근데 얘네들이 발생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황을 유황온증기로 태워가지고 코팅을 해놓으면 곰팡이 포자가 앉을까요? 못 앉을까요? 그래서 유황온증기를 틀잖아요. 근데 유황온증기를 트는데 우리가 보통 야간에 트는 경우도 많지만 낮에 틀었는데 환기를 확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트는 효과가 없죠. 유황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는 판단해야 되겠죠. 유황온증기를 틀었을 때 약효가 나려고 하면 3시간 정도를 버텨야 된다고 하면 환기창을 열어야 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야겠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유황온증기 통해 가지고 약효를 충분히 받고 코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환가스 마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또 환기창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엮는 시스템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은 안 쓰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팬앤패드 배기팬 환기창을 열기만 했을 때는 자연환기에서 온도차가 발생이 되니까 바깥쪽에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이걸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실 측면에 붙어있는 배기 팬을 틀면 공기를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훨씬 빠르게 열기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때 쓰는 게 배기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팬앤패드는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순행식으로 라지에타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찬물을 흘려요. 지하수를 흘리면서 반대쪽에서 배기팬이 뽑아내니까 공기가 들어오다가 냉각 패드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온도는요? 떨어지고 습도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쓰는 기술인데 여기 경기도권에도 좀 쓰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팬앤패드 기능.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과해서 들어오면 온도는 떨어지고 수분은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습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앤패드. CO2는 내부에서 CO2 농도를 측정기가 측정을 하고 필요로 하면 CO2 발생기를 가동시키거나 또는 액화탄산가스를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배관을 통해서 전자밸브를 열고 닫는 개념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순환팬, 유동팬을 돌려주는 것이고요. 전조, 일조량이 부족할 때 온도를 보강을 해주는 목적으로 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경제어 모듈 그래서 복합을 얘기하면요. 이렇게 한 9가지 정도는 해야 복합이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한 서너 개 정도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안타까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좀 고가형을 쓰시더라도 많이 조절 안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한 번쯤은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서는요, 외부에 온도, 습도, 일사, 풍속, 사장님 넘겨보셔도 답이 없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측정 센서를 외부의 온도, 습도, 일사, 풍속, 풍량, 가무 센서 내부로 오게 되면 온도, 습도를 보시는 거 CO2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를 제어기가 전달받아요. 자, 근데 우리 중요한 거. 센서는 수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센서는요, 온도 센서 고장나면요, 몇 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체. 습도 센서는 이게 약간 요즘에 디지털 센서를 쓰게 되면 칩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건구 습도 온도계 쓰시면 이게 쇠막대기 형태도 있고, 유리 구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수리 안 됩니다. 다 교체. 엄밀히 따지면요, 수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센서는 대부분 없어요. 네, 그냥 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고장이 나면 뭐 하시면 좋으실까요? 얘가 고장이 났다 안 났다만 빠르게 판별을 하면 붙여라. 그럼 내일 아침에 화물 오면 떨어집니다. 갖다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복잡한 센서 중에 전선 많은 게 전선이 몇 가닥이냐면요, 엄청 많아요. 4가닥. 빨간색, 녹색, 노란색, 검은색. 요거 뺐다 꽂으실 수 있나 없나요? 네,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좀 조그만 드라이버가 있으시죠. 그래서 요것만 하실 줄 안다라고 하시면 지금의 센서들은 대부분 이렇게 교체가 간단하게 되는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농지청에서는 더 쉽게 만들어주고 계시죠. 잭 타입으로 꽂았다 빼는 타입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센서는 고장 유무를 빨리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 빨리 판단해서 교체하는 쪽도 고민을 지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인건비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농업 쪽은요, 엔지니어가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1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십 명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메이저급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현장을 치려고 하면요, 네, 딸기 정식 시점은 다 9월달이에요. 다 9월달 초중순 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다 몰려버리면요, 요구하실 때 못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센서라는 것들은 보정만 하실 줄 안다라고 하시면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도 지금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모섭 센서라고 하는 부분,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장치 조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창 모터를 좌측 우측, 보온 스크린, 차공 스크린 모터 작동, 스프링클러 펌프 작동, 전자밸브 작동, 유동팬에 전기 공급하는 거, 펜앤패드에 들어가는 전기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제가 아까 패스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스마트팜 장비 들어가면 측창이 50% 열렸다. 이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은 우리 측창이 50% 열린 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뭐가 센서가 달려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얘는 50% 열렸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환경제어 시스템. 스크린이 50% 열렸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길이. 지정을 해놓고 뭘로 지정을 하셨을까요? 제어판에다 지정을 제어판에서 뭘 기점으로 넣으셨을까요?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해서 그죠. 열리는 걸 기점을 시간으로 재요. 천창이 닫힌 상태에서 타이머 누릅니다. 열린 디디디디디디디 100%. 100초 걸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어기에서 천창이 50% 열렸다는 얘기는요, 시간 타이머를 통해서 50분 동안 전기 신호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얘가 50%까지 열리고 있는데 너무 추운데 컨트롤 박스에서 로타리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를 정지로 만들어두면 환경적이는 정지 위치에 멈출까요? 계속 열릴까요? 안 멈춰요. 몰라요. 150%까지 가요. 그러니까 실제 열린 퍼센티지와 환경지역에서 가리키는 이 퍼센티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 겨울철에는 환경지역이 천창, 측창은 위치 교정을 해줘야 돼요. 0점으로. 닫힌 상태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왜요? 열고 갔는데 내가 수동으로 막 조작하다가 중간에 바꿔놨어요. 근데 제어기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지금 70%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100% 열어놓고 집에 갔어요. 그럼 70%에서 닫다 보니까 30%가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하루만 그렇게 두시면 내내 비 올 수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장비 들어가셔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환기창 제대로 닫혔는지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CCTV 카메라 처음에 도입하실 때는요, 뭘 보셨냐? 측창 다 쳐다보고 계셨어요. 측창 진짜 닫혔는지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동적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측창 진짜로 닫으시고, 환경제어기도 프로그램에서 0% 닫으시고, 자, 그럼 환경제어기와 컨트롤 제어반 누구 먼저 자동으로 바꿔야 될까요? 환경제어기부터. 환경제어기를 바꿨더니 얘가 50%로 가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열어요. 그럼 얘는 좀 늦게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동으로 바꾸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제어기가 아니고요, 컨트롤 박스를 자동으로 스위치를 먼저 바꿔요. 그리고 환경제어기를 그때 켜줘야지 있어야 될 위치로 가겠지. 그래서 항상 기준은 컨트롤 박스입니다.
컨트롤 박스 먼저 준비해 놓고 환경 제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좀 환기돼도 상관없으시니까 날이 뜨거우니까 겨울철에 이제 지금부터 가을철 들어갈 때는 반드시 꼭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거. 열리고 닫히는 천창이 제대로 꽉 닫히는 위치가 환경 지역이와 실제 열리고 닫히는 퍼센티지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어 프로세스요. 센서를 통해서 측정했습니다. 프로그램 설정은 누가 할까요? 본인이 그렇죠. 기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이 스마트폰 장비의 기준점을 잡아주면 거기에 따라서 열고 닫고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스마트폰 환경 지역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정해 준 값에 따라서 제어가 들어가서 전기 컨트롤 박스에 신호 들어가면 릴레이가 작동이 되고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구동 장치가 연결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제어 시스템에서는 3요소를 꼽습니다. 실제로요. 첫 번째, 작물의 환경. 어느 동네에서 농사를 지시나요? 일조량이 좋은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아침 일교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사과 농사는 일교차 큰 데가 좋으신가요? 낮은 데가 좋으신가요? 밀양 얼음골에 지금 얼음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사과 품질은 어디가 제일 좋죠? 강원도가 제일 좋죠. 네, 강원도가 사과 품질이 엄청 좋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경상남도로 내려가게 되면 경상남도 일조량도 좋아요. 우리나라 저기 경상남도 김해가 일조량 제일 좋은 데지 않습니까? 시서원의 시발지가 그래서 김해거든요. 꼭 가까운 진주 쪽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조량 상당히 좋고 농사짓기 좋은 최적지였는데 지금 고온 현상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름철에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파프리카가 어디로 올라갔죠? 강원도 철원으로. 저 민통수 밑에까지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환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동네에서 농사 짓는지가 더 중요하시다. 네. 그래서 온실 질 때 방향도 중요하시고 물도 봐야 되는데요. 그 지역의 환경 요건이 농사 짓기에 적합한지, 토질이 좋은지 아닌지, 그때 기후라든가 온도에 대한 여건들이, 광 조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은데 바닷가예요. 바람이 엄청 세요. 그럼 난방비에 올라갈 일만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리적인 요건, 환경 요건 중요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단동하우스의 3중 온실이냐, 아니면 오각형의 그림 같은 고가형의 유리온실에서 농사 짓는 거냐, 차이가 일단 나시겠죠. 여기 두 개에서 거의 뭐 게임 끝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환경적이 하실 때는 이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다 뛰어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죠? 이게 정말 조건이 안 좋으신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 양익기 저희 것도 안 쓰시고 양익기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농사를 그림같이 져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랙리스트에 올려드려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좋은 거 써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거 쓰는데 농사 잘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작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때우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필요하면 연말 시비하고, 작물에 문제가 있으면 별도 추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시니까 작물이 이렇게 컸겠죠. 그래서 이거 다 뛰어넘는 거는 저런 건데, 중요한 거, 도입하기 전에 기본 요건을 갖추신 게 훨씬 게임하기 쉽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제 시스템 들어갈 때는 작물의 환경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조건에서 재배하는지도 보셔야 되고, 구조물에 따라서도 천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냐, 어떤 방식으로 제어할 거냐를 따져보실 때 환경적 이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지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기상대요. 외부 온도, 습도, 일사, 풍형, 풍속, 가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대기에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게 고가 1.5에서 한 2m 정도는 좀 높여주셔야 돼요. 맨 위쪽에 있는 구조물이나 용마루보다도 높게 해줘야지만 바람이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영상이 없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달아놨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요. 바람개비가 바람이 세게 붑니다. 비닐 피복이 펄럭펄럭 할 정도로요. 그런데 풍량계가 돌다가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떤 일이요? 멈춰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치하시고 바람 세게 부는데 제가 멈추고 바람의 방향이 그럼 똑같을까요? 좀 다른 데 가리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엔지니어하고 빨리 얘기하셔서 위치 바꾸셔야 돼요. 여기 이런 데 다시면 안 돼. 골바람 타고 넘어오면요. 풍량 분속 바뀝니다. 이런 데는 설치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런 사례가 없는데 예전에 저런 실수가 상당히 많이 현장에 나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온수 상자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시는 것은 건구 습도 온도 센서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컨테이너 용기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온도 센서가 이건 사실 두 개예요. 그런데 온도 센서 두 개를 집어넣고요. 밑에다가 심지를 연결을 해서 반대쪽 심지 반대편을 물통에다 집어넣어서 물을 빨아들이게끔 해요. 그리고 여기다 조그만 팬을 달아서 바람을 살살살 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온도 센서가 두 개인데 여기는 공기 중에 그냥 건조한 공기 온도를 찍고요. 얘는 착 달라붙어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심지에 따라서
바람이 지나가면서 증발하니까 증발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되죠?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이게 습구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 그런데 얘는 맹점이 뭐야? 그러니까 쓰다 보면 심하면 여름철에 2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데 저 안에 물탱크에 물이 쑥 떨어지면 그럼 습구 온도가 95% 100%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게 습이 이미 떨어진 상태가 되면 습구 온도의 습도가 정확할까요? 정확도가 떨어질까요? 이거 하실 때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유지관리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돼요. 물탱크 물 떨어지면 갈아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데이터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고스코 쓰실 때 주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실 때 또 하나, 지나가면 그냥 가지 마세요. 귀를 쫑긋하고 잉 소리가 나면서 팬이 도는지 보셔야 돼요. 팬이 멈춰버리면 온도 어떻게 될까요? 내부 온도는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 심지에서 이렇게 증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화가 잘 발생이 안 되겠죠. 팬이 멈춰버리고. 그래서 온수상자 지나가실 때는 팬이 윙 소리가 나는지를 슥 지나가시면 한번 착 들어보시고 가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실제로 물탱크, 건구 습구 온도, 아래쪽에 심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심지 물탱크에 들어가 있고, 요거 실제 상황인데요. 제가 2009년도에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물탱크에 물이 조만큼 있으면 지금 습도 제대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환경지역이 1억짜리 쓰시면 뭐예요?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건구 습구 온도 쓰실 때는 물탱크 용기 안에 이 컨테이너 쉽게 생각하시면 좀 락앤락 박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반찬통 안에 물이 항상 보충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탱크 보충, 팬도 잘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철제 외암을 많이 썼었는데 온도 습도 조절에 민감해지시다 보니까 철이 아무리 바깥쪽에 흰색으로 페인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햇볕을 자꾸 맞고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온습도가 실내보다는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다. 그리고 센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좀 오래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건구 습구 온도 저것을 많이 쓰셨었고요. 요즘에는 좀 저렴하게 가면 저희도 지금 팔고 있는 게 금속인데 금속으로 되어 있는 온도 센서나 디지털 방식의 습도 센서도 쓰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단점은 습구 온도를 찍지를 못하고 상대 습도만 찍는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점은 뭐냐면 반대로 물을 채울 필요는 또 없다. 그런데 정밀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수도 상자라고 하는데 형태만 다를 뿐이지 밑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안쪽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밖으로 뱉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제식. 자, CO2는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센서인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200만 원 가는 센서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취급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각 파이프에 온실 기둥에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간에 이격시키는 부속이 덧대는 부속이 하나 거치대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하우스 기둥 파이프가 열을 받으면 열이 전달되지는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CO2가 농도가 바뀌지는 않느냐는 의견을 주시긴 하는데 문제는 다를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렇게 하우스 각 파이프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게 온도에 민감하시다라고 하면 설치하는 위치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 흡입구. 여기 무인방제기에서 막 농약 살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더 들어가고 하다 보면 수명이 떨어지거나 좀 측정되는 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기 흡입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인방제기나 이런 거 쓰실 때는 좀 커버로 좀 감싸주시거나 해서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CO2. 자, 우리가 국내에서는 많이 보실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유리온실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궤도 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에 가변정이 들어가 있어서 기어별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위치 피드백이 돼요. 그래서 유리온실의 벤로형 온실 같은 데 가보시면 훨씬 더 미세하게 조절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궤도 센서라고 하는 것들이 좌측 우측 따로 들어가 있죠. 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따로 들어가서 환기창을 별도 조절을 하는 목적으로 궤도 센서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사양으로 들어가서 내가 환기창도 좀 정밀하게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적용하는 방식인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보셨던 바퀴로 되어 있는 동그랗게 따라서 굴러야 되거든요. 비닐에는 안 돼요. 딱딱한 유리면에만 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유리온실에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인데,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는 이제 비닐에 들어갈 때 이걸 이제 모터 안에다가 기어 비율로 움직이는 가변정을 넣는 기술도 지금 개발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 위에 매달려서 달아야 되고요. 수온 센서, 여기 말씀드렸던 난방 온수 배관에 들어갈 때 농장으로 들어가는 배관에 온도 센서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서 난방 파이프 배관의 수온을 측정하는 센서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물의 양을 측정.
자, 지원 모듈은 환기에서부터 난방 미스팅, 공기순환까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우리 농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복합재료 구현을 할 거냐 라는 부분을 따져보실 수 있고, 환기창이요 이렇게. 자, 여기서 특징 하나. 자, 건치식은 측면비에 60cm 정도 치마가 있습니다. 한 덮개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피곡이요. 여는데 요거는 3% 5% 열 수 있나요 없나요? 열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환기가 안 돼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렉겐피니언이나 푸시바 형태라고 하는 유리온실의 창 같은 경우는 3% 5% 미세하게 열 수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러니까 제어가 훨씬 더 미세하게 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고 달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뭐 렉겐피니언이나 아니면 건치식 돌돌돌 말아서 올라가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동원수에 쓰는 건치식 방식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환기 제어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사양으로 가게 되면 렉겐피니언이나 푸시바 형태. 푸시바는 우산살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산 밀어내면 촥 펴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리바를 만들어 가지고요. 잡아당기면 이렇게 당겨서 닫히고요. 밀면 이렇게 빌려가요. 이렇게 되는 건 푸시바. 렉겐피니언은 기어가 동그란 게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도 톱니바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잡았다 올렸다 할 때 기어 비율에 따라 움직이니까 위치가 많이 변동이 있을까요? 좀 덜할까요? 그렇죠. 건치식은요, 눈 내리면요, 가마 올라가는 속도가 같을까요? 좀 느려질까요? 끝에는 안 감겨. 그렇죠. 안 감길 수도 있죠. 눈 많이 떨어지면 가다가 서버릴 수도 있어요. 퓨즈 끊어지고. 비가 내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 대비해서는 건치식처럼 말아서 감아 올렸다가 풀어서 내리는 방식의 건치식보다는 조금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런 렉겐피니언 방식이나 또는 푸시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렉겐피니언 이렇게 중간에 기어가 있고 막대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해서 기어 비율로 움직이는 방식을 우리가 렉겐피니언 방식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기창은요, 바람 부는 방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람 불면 조금 덜 열고 반대쪽은 많이 열고 이러한 개념을 해서 윈드사이드 리사이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람 부는 쪽을 윈드사이드를 풍상창, 반대쪽을 풍하창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어를 할 거냐, 위치 센서에 의해서 아까 보셨던 궤도 센서에 따라서 갈 거냐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시간을 측정을 해서 시간에 따라서 열고 닫는 방식의 건치식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사, 습도, 풍속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온도가 20도에서 열고만 닫는 게 아니라 일조량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 습도가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 20도라고 하는 온도값을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플루언스 값이라고 하는데,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온도값을 조절을 준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천창, 측창을 구분하는데, 온도 조절할 때는 측창 열어야 될까요? 천창부터 열어야 될까요? 그렇죠. 천창 열다가 안 되면 측창. 왜냐하면 측창은 열자마자 어떻게 해야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옆구리에 있는 친구는 계속 흔들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기본은 상부 여는 거 먼저, 그러다 안 잡히면 나중에 측창을 여는 거. 그러니까 상부와 측창의 온도는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폭풍우가 칠 때, 서리가 내릴 때 어떤 방식으로 조절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들어가서 환기 하나만 보시더라도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기창 스크린 제어, 스크린은 차광 보온 들어가는 거, 여기에도 차광으로 할 거냐 보온으로 할 거냐, 뭐 갭 컨트롤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닫아놨는데 여기 습이 높아져. 그럼 저기 있는 스크린을 조금 열어서 습을 빼는 게 나을까요? 닫아주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습이 높아지면 빼야지만 병해충 발생이 덜 되잖아요. 위로 공기가 뜨거운 열기 빠져나가면서 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요걸 갭 컨트롤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크린 제어할 때 갭 컨트롤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좋은 세상이 됐네요. 근데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난방은요, 온풍기 히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지열 히트펌프 이런 걸 쓰게 되면요, 배보다 배꼽이 이제 더 커져요. 온실 비용 만만치 않게 지열 히트펌프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한 농장이 규모가 얼마나 되신다고요? 한 농장이 20에서 30헥타르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거기 열병합 발전이 들어가요. 그래서 난방이나 이런 에너지들을 열병합 발전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열 단계도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면적이 적으면 하기는 좀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방 들어가서 순환팬 들어가는 것까지, 가운데 중간에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요, 전남 지역에서 한 거의 10년 된 이야기인데요. 전남 지역도 고온 피해가 발생이 되면서 퍼플리가 잘 안 커요. 육묘기에 애들이 영 상태가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난방기를 다 넣으셨어요. 냉난방기를. 양쪽에 2세트를요. 5,000평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셨을까요?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성공적이었으면 다 쓰실 것 같은데 안 쓰시더라고요. 네, 투자 대비 효율이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온도 난방은요, 난방 시스템은 온수 난방하면 요 개념입니다. 뜨거운 물 들어가서 3웨이 밸브 작동, 수납 펌프 동그랗게 삼각형이 물 밀어주고요. 들어갔다 나와서 물이 식으면 보일러로 가기도 하고 중간에서 다시 잡아서 되돌려주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히팅 네트워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왜 난방 배관이 온수 배관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각 동마다 이렇게 라인을 다 구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방 네일 파이프 배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로잉 파이프가 들어가거나 파이프 레일, 우린 보통 바닥에 들어가지만 바닥에서 뜨거운 열기 방사열로 통해서 작물체의 근권부나 온도를 전달해 주긴 하는데 토마토나 파프리카처럼 덩굴식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간 밑에 있는 열이 위에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그래서 그로잉 파이프는 옆에 측면부에 파이프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온실 가보시면 작물이 덩굴식으로 키가 크는 데들 또는 약간 좀 온도에 민감하신 농장에 가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네일 파이프가 옆구리 쪽에도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로잉 파이프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기 홋카이도나 일본 가면 어디에도 있죠? 눈 많이 내리는 지역은요, 파이프 레일이 위에도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래, 중간, 상부까지 다 틀어요. 눈 내리면 어떡하죠? 스크린을 열어요. 난방을 톱으로 가동시킵니다. 위에 있는 냉난방 다 풀가동시킵니다. 그래서 붕괴되지 않게끔 뜨거운 열기를 올려서 눈을 녹여는 멜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난방 제어도 되는 것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끝까지 마무리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